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울산 대 전북. 자,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령우 선수 그리고 지금 신상희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그런 좀 타격이 큰 그런 울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비니시우스 그리고 에르난데스 그리고 지금 홍정호 선수가 여전히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도 이제 전북한테는 좀 희소식이 이제 송민규 선수가 이번 경기 뭐 복귀 가능성이 또 있다. 네, 물론 뭐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해도 풀타임 출전은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복귀 소식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희소식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및 좀 복귀 약간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대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흐름 전환에 성공하나 했지만 바로 이제 직전 경기 인천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여전히 기대 이하의 폼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울산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김도영 감독이 부임한 후 강원과 첫 경기를 치렀지만 동점인 상황에서 이제 전명관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결국 이제 수적 열세로 인해 강원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퇴장이 이제 비록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전북의 그런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고 쪼금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좀 경기력에서의 기대치는 지금 있는 그런 전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점유율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울산이 좀 홈이다 보니 좀 더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이제 좀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홈에서 울산이 지금 공격 전개 또한 더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홈팀인 그런 쪽 울산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면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조금만 목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오후 경기에 대한 조합법 및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촉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조금님. 네.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울산이 홈에서 전북 상대로 5연승을 거두고 있을 만큼 극강의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문제는 울산도 최근 대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고, 그리고 전북이 새 감독 부임 후 2연패까지 할지도 다소 좀 의문이라고 봐요. 네. 왜냐면은 보통 뭐 새 감독이 부임한 후 바로 연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물기 때문에 아까 이런 점들이 다 맞물렸을 때는 이번 경기 뭐 울산이 뭐 쉽게 이긴다고 해도 뭐 쉽게 이길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뭐 충분히 뭐 전북이 좀 무승부를 만들어도 좀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울산 승배당이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보다는 뭐 고배당 자비로 울산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요 경기는 뭐 충분히 이제 오버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요거는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햄무 월무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천 상무대 이제 포항 경기. 자, 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에 비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어요. 일단 뭐 조르지 선수 그리고 이제 신강훈 선수 그리고 지금 김종호 선수가 결장 중인 상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일단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서울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좀 4월 초부터 2달 가까이 계속해서 지금 뭐 진 적이 없는 그런 김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광주 상대로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가져간 이제 1점 리드를 잘 지키면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수원 FC 상대로 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죄다 이겼을 정도로 원정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포항 역시 좀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두 팀 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을 보고, 그리고 좀 템포도 그렇게까지 뭐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제 김천이나 뭐 포항이나 무작정 뭐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두 팀 다 이제 후반에 에너지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잘 없기 때문에 경기가 좀 끝날 때까지 공수 방면에서의 그런 활동량이 좀 뛰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좀 그런 스타일의 그런 좀 경기 운영 및 그런 좀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물론 이제 김천이 지금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포항 또한 뭐 최근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지금 뭐 포지션이든 김천에 비해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포항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로 포항이 김천 상대로 좀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점들을 종합해서 다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이제 포항이 김천의 그런 무패 행진에 좀 스크래치를 내도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포항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포항 프랜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 본다고 하면은 저는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김천과 포항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랜드 대 경남 경기. 자, 일단 이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용병 공격수인 지금 이제 이코바가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라블리 그리고 이제 엘리와 같은 용병 선수들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주요 미드필더인 지금 정인철 선수 또한 퇴장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이랜드 이제 직전 경기 수원 삼성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리그 3위에 위치할 정도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일단 지금 브루노를 필두로 용병 선수들의 기량이 좋고, 그리고 국내 선수진들도 지난 시즌에 비해 한층 더 스텝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선수단 전체 경기력이 이제 많이 좋아진 그런 이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이번 시즌 충분히 좀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좀 할 만한 그런 기대치가 있는 그런 이랜드라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1승 4패로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리그 11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다 봤을 때 양 팀의 분위기는 지금 현재 다소 좀 상반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홈에서 이랜드가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특히 좀 측면 쪽에서의 그런 수비가 취약한 경남 상대로 좀 이랜드가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 뭐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이제 이랜드 상대로 라인을 좀 무작정 이제 올려서 공격을 하면은 굉장히 더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다 역습을 통해 좀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약간 좀 양 팀의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경남이 이랜드 상대로 최근 3경기 모두, 아이고 개그란님 반갑습니다. 네.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이겼을 정도로 상성상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경남이 좀 상대 전적에서는 많이 우세한 면모를 좀 보였긴 했지만 그런 약간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점을 제외하고는 현재 이랜드에 비해 좀 전부 열세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 경기는 이랜드가 좀 상성을 깨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랜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서울 이랜드 승 쪽 보는 경기. 네, 어느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승에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개그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개그라님도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개그라님.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안산 대 이제 성남. 자, 우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용병 윙어인 가브리엘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9경기 연속 승이 없었을 만큼 굉장히 좀 저조한 폼을 보이다가 직전 경기 부산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드디어 좀 긴 무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직전 경기에서 안산이 부산 상대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실력으로 이긴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안산이 솔직히 뭐 이제 이겼을 때 약간 좀 실력보다는 어느 정도 좀 운이 따라서 이기는 경우도 좀 굉장히 많았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로지 좀 실력으로 이겼던 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천안시티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현재 4연패를 좀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좀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되는 그런 좀 패배로 인해 지금 뭐 꼴찌 그 안산과 승점도 같아지게 되었죠.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성남과 안산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성남이 공격 전개가 더 좋고 득점 기회도 많이 창출하면서 공격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해요. 네, 그렇죠. 자, 다만 이제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골 결정력이 많이 안 좋다 보니 그런 좀 득점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그런 좀 성남의 골 결정력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좀 득점 기대치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직전 경기 부산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인 안산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안산이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확실히 좀 더 기대치에서는 뭐 안산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경기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좀 흐름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것도 요 경기는 안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서 안산 사이드 네, 보도록 하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도전,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솔직히 이 두 팀의 좀 공격력이
그게 뭐 기대치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흘러간다고 하면은 저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경기죠. 마치다 대 니가타. 자,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컵 경기 포함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리그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마치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승격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좀 보이며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15, 16 시즌의 그런 레스터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네. 자, 아무튼 지금 굉장히 좀 J리그 내에서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마치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지금 연패 중으로 흐름이 다소 좀 좋지 못하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승이 잘 없을 정도로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역시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 니가타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점유율이 낮아요. 예. 다만 뭐 볼을 소유하면은 그냥 이렇게 뒤에서 좀 볼을 돌리기보다는 바로바로 좀 전진을 해. 예, 공격에 힘을 쓰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니가타에 비해 점유율이 낮을 수 있지만 더욱 좀 효율적인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인 플레이를 주로 좀 보이고 있죠. 네. 괜히 뭐 애매하게 좀 점유율만 늘리면서 좀 답답한 그런 좀 경기 운영을 하기보다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전진해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좀 효율적인 플레이를 좀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또한 굉장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수 방면에서는 원정 니가타에 비해 우세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 경기력 모두 마치다가 더 낫다 보니까 마치다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치다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다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라와 대 고베 경기. 자,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3명 결장. 자, 그에 비해 뭐 고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마치다 상대로 후반 막판에 역전골을 좀 허용하며 아쉽게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흐름 또한 지금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페이스가 좀 떨어진 그런 우라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고베 역시 최근 좀 컵 경기 포함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홈에서 이제 도쿄베르디 상대로 한 골도 못 넣고 지며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뭐 모멘트뿐만 아니라 좀 경기력도 다소 떨어진 그런 고베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하락세인 그런 좀 양 팀의 군점 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이번 시즌 고베가 그래도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을 정도로 원정에서 더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 좀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며 답답한 모습을 좀 줄곧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기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흐름 또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라와 상대로 솔직히 약간 좀 다소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쵸. 게다가 이제 우라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좀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도 잘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우라와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 흐름이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쵸. 자,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뭐 연패 중이고 좀 모멘텀이나 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원정 고베 그런 좀 정배 사이드를 가져가기는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홈에서 더 경기력이 안정적인 우라와 사이드를 보는 게 이 경기는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라와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우라와 프렌 승부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는 내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네,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라와 프렌승의 고배당 무승부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토상가 대 세레소사. 자, 일단 이제 교토상가 같은 경우는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세레소사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 제시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교토상가 최근 5연패를 좀 거두고 있다가 직전 경기 나고야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간신히 긴 연패를 이제 끊었긴 했어요. 네. 자, 다만 이제 교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하는 경기가 많을 정도로 여전히 수비가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좀처럼 경기력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여전히 좀 기대치는 많이 낮은 그런 교토상가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근래 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최근 후쿠오카 상대로 대승을 거두거나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세아라, 그리고 이제 루카스 페르난데스 등 용병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면서 다시금 이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오사카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이제 오사카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특히 지금 후방이 많이 좀 불안정한 그 교토상가 상대로 특히 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용병 선수들이 이제 공격에 다소 좀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공격에서의 그런 좀 공격 전력에서의 그런 좀 강점을 좀 이용해서 좀 불안한 그런 좀 교토상가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7경기를 지금 치렀는데 7경기 전부 이제 패배를 하면서 홈에서 좀 심각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홈에서 굉장히 좀 약한 그런 교토상가인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세레소 오사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레소 오사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세레소 오사카 승보는 경기. 그리고 네, 고배당으로는 그래도 햄무. 네. 솔직히 뭐 교토상가가 워낙 지금 믿음이 워낙 지금 경기력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원정 세레스 오사카도 솔직히 믿음이 그렇게 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레스 오사카 승 고배당 햄무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처음에 일단 뭐 이제 쇼난데 간바 오사카. 네. 요거는 뭐 이제 간바 오사카가 역배를 받았다 보니까 네, 오사카 프랜스 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노바를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J2 리그 한 경기 오이타 대 이제 도타시마. 네,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오이타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 햄무, 그리고 네, 요거는 뭐 결과 상관없이 어노와는 저득점 양상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포 대 전남. 네, 요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잡이로 이제 뭐 햄무나 무승주 다 골라가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K리그와 이제 J리그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워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따가 미국 축구 분석 방송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